좀 가진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구미에서 영어 학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 학원을 좀 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까? 요게 궁금해서 이제 나름 연구하고 도전을 뭐 해보고 이러다 봤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 대상이죠. 영어 어린이 이런 학원이니까 아이들이 대상이지만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아기의 엄마분들이,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둔 어머님분들이 학원을 선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생신이 되면 아이들한테 저희 학원 아래층이 이제 케이크 전문점 베이커리였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를 학원 돈으로 구입해서 케이크를 아이가 이제 영어로 편지를 써서 어머님한테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니까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이제 아이들도 자기가 어쨌든 칭찬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원이 좀 경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나 더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구미는 지역 특성상 영어학원이니까 원어민이 있어야 되는데 원어민 분들이 오시질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건이 서울보다는 거리도 있고 또 친구들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오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원어민을 채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저는 필리핀인 분들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세부라는 도시에서 이제 각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선생님들을 이제 미팅을 하고 그분들을 데려와서 원어민 교사로 이렇게 고용을 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어렵게 필리핀까지 가고 이렇게 시간을 통째로 빼고 왔으니 한번 여기까지 어렵게 왔으니 한번 여행책을 한번 써보자. 기왕 한 달, 두 달 이렇게 선생님을 구한다고 머무게 됐으니 여행책을 하나 쓰는데 뭐 내가 주업이 있으니까 무작정 시간이나 모든 주제로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여행책을 내야겠다는 그게 이제 숙박이었습니다. 숙박. 왜냐하면 숙박은 그냥 마음에 드는 호텔에 그냥 예약하고 자면은 정보가 생기고 사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웬만한 지역의 숙소를 다 잡게 된 거죠. 다 잡고 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숙박할 수 있는 대상이 호텔 말고 없을까 하면서 찾다가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처음으로 접하고 이용하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어떤 플랫폼이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집이 예를 들어 방이 2개라면 방 하나는 자기가 쓰고 남은 방 하나를 손님한테 빌려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성공을 못했을 건데 그 당시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우리나라 IMF처럼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돈이 없고 회사도 막 부도나고 이러니까 회사에서 잘려서 내가 실업자가 됐는데 당장 돈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 빈방 하나 있으니까 오늘 뭐 이용할 사람을 5만 원 주고 이용해라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에어비앤비의 최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인터넷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죠. 근데 이제 필리핀 세부로 가서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럼 에어비앤비도 하루 자보고 쓰면은 재밌겠다 이러면서 에어비앤비에 써서 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그 당시에 제가 필리핀에서 5만 원을 주고 잤었거든요. 5만 원을 주고 잤는데 이젠 저도 필리핀 사업이 6년차, 7년차 돼서 좀 필리핀 사정을 잘 알게 됐는데, 필리핀에는 기본적으로 한 집에서 대여섯 식구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만 대학을 가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를 대학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마지는 대학 공부를 시켰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듯이 필리핀도 보통 한 가정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뭐 한 명 정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명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괜찮은 직장을 구한 사람이 보통 20만 원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잤는데 빈방에서 그냥 잤는데 5만 원, 6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거 일주일만 팔면
이 집주인 월급보다 더 원래 가지고 있던 메인 직업보다도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의 월급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대학을 못 나온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월급이 당시 5만 원, 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만 자면 5만, 6만 원 버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그 뭔가 그 성장을 이룰 거다. 왜냐면은 저라고 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하루 내 방 빈 방을 빌려줬는데 300만 원을 주겠대요. 그럼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내가 괜찮으면 한번 시도해 봐서 경험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아비다라는 숙소를 하나 얻어서 에어비앤비를 돌려봤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 제도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보증금이 사는 것만큼 필요한데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전부 사는 거 아니면 월세거든요. 그래서 월세만 있으면은 어쨌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월세야 뭐 그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했는데 60만 원 날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60만 원을 주고 내가 한 달을 쓴다. 이제 이 방은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빈 방을 에어비앤비로 돌렸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손익분기점이 벌써 60만 원 다 번 거죠. 다 벌어서 이거 일주일만 해도 벌써 내가 투자금을 다 뺐는데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한 채에서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넓혀가면서 50채, 60채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숙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걸로 제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대로 빨리 100채하고 200채하고 500채 하자 이런 걸 목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죠.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근데 이게 만약에 지진이 나면 이 필리핀은 동남아니까 태풍 지진에 약하거든요.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심상치 않게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지진을 경험한 거죠. 그때 당시 한 5.6 정도였는데 뭐 지진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한번 넘겼는데 그 다음에 5.8이 하루 사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안한데 너무 불안한데 이게 더 심한 거 오면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뭔가 지진에 대한 공포였지만은 그보다 센 게 오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그 필리핀의 관광 산업이 멈추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진 난다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월세를 거의 5천만 원씩 매달 5천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몇 달, 한 석 달, 넉 달 안 한다 하면 뭐 2억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이걸 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베트남에도 하자. 베트남에도 하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과 필리핀이 둘 다 지진이 오진 않을 거 아니냐. 둘 다 태풍을 오지 않을 거 아니냐. 두 군데에서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든 여기가 위험이면 여기서 벌어서 메꾸고 여기가 위험하면 여기서 벌어서 메꾸고 이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베트남 호치민에 다시 진출을 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처음부터 다시 부동산을 방문하고 숙소를 계약하고 이래서 그 사업을 또 한 10개 정도 계약을 했을 때 정말 안심이 됐죠. 이제는 정말 걱정이 없다. 왜냐면 필리핀, 베트남도 하고 있지만 일본도 할 거고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내가 확장을 할 거니까 절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한 번에 공격받거나 한 번에 올 태풍이 세 군데 동시에 세 국가에 얼마나 이만한 태풍이 있을 수 있을까? 이만한 태풍이 없겠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확장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끔찍했는데 저한테는 왜 끔찍했냐면은 코로나가 초기에는 몇십 명, 몇백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몇 달만 더 지속되면 끝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개월, 4개월 하면 끝나겠지. 왜냐면 우리가 사스도 겪고 메르스도 겪고 뭐 다 겪어봤는데 사실 뭐 그 이상 가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년을 가더라고요. 3년을 거의 갔고 이게 사람을 약간 애간장을 태우는 게 이게 줄어든다. 여름이 오면 이게 없어진다. 이게 1년 지났으니까 뭐 이제 뭐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백신이 나오면 없어진다. 계속 이렇게 그 수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숙소를 포기를 못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억 벌어놨지만 그렇게 계속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번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이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그래서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거지되는 길밖에 없겠다.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야 되는데 해외를 나가. 저도 해외를 못 나가는데 어떤 여행객이 나가서 숙소를 계약하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저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 사업을 떠올린 거예요. 어떤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제 정부 사업을 알게 됐는데 정부 사업은 보통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1억을 지원하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1억이 너무나 큰 가치였고 무조건 붙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걸 못 붙으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절실하게 사업 계획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절실하게 쓴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 창업을 왜 하려고 하세요? 회사를 왜 만들려고 하세요? 할 때 보통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서 뭐 세상을 바꾸고 뭐 큰 돈을 벌고 뭐 꿈을 이루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생존형이라서 이게 선적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선적이 안 되면 당장 직원들 줄 월급도 없고 뭐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생존형 창업을 한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의지나 뭐 그런 게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다음 달에 줄 월급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 사업에 대해서 뭐 중진공이라든지 여기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창조경제센터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됐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이 보통 그 1년 예산이 100억, 200억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진흥재단 이런 거는 뭐 3조 뭐 규모가 아주 커요. 아주 크고 이게 매년 적자를 나거든요. 매년 적자를. 저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적자를 나냐 이러면은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 도움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어려운 분들이 돈을 뭐 1억 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 회사가 막 몇 배로 성장한다든지 당장 뭐 모든 일이 잘 된다든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7개, 8개 회사는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런 기관들은 항상 적자인데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적자인데 그 적자이면서도 계속 이게 굴러가는 게 정부도 이분들을 지원하면 적자일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40년째 적자를 뭐 내년 1조나 2조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가 이거를 지원 안 하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상인들을 지원을 안 하면 이분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뭐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손해가 발생해도 행안부가 됐든 우리나라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계속 이런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라고 하고 돈을 드리고 또 협력을 드리고 대출을 실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보통 이런 거를 요구하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선정이 되면 뭐 할 건데 이러면 보통 대표들이 선정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직원 많이 뽑아서 이거 실업률도 낮출게요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냐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지역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이런 정보나 이런 걸 공유할 기회가 섰을 때 내가 뭐 아직 뭘 이루지 않았지 뭘 이루고 부자 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라도 누군가가 요청을 하고 뭔가 도움을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아는 정보와 경험에 한해서는 100%다 공유하고 나누겠다 이런 거를 항상 적었거든요. 마지막에 그걸 보고 아마 선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강의가 끝나고도 만약에 뭐 이건 나 이런 거 좀 궁금했는데 중간에서 묻기가 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다 안내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